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류를 세계로 한국 문화의 놀라운 부상이란 제목의 필리핀 언론의 한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럼은 올라온 지 조금 된 칼럼인데 요즘 한류 이슈에 대한 외신이 쏟아져 나와 다른 기사들을 소개하느라 바빠서 묵혀둔 칼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개하기가 애매해질까봐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필리핀 또한 전통적으로 한류가 강세인 나라이고 K-드라마, K-팝이 보편적으로 정착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걸린 전염병이 마케팅 산업의 세계화를 가속한 방법으로 깊은 다이빙을 한 한국의 대중문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매력을 이끄는 매력 때문에 겉으로는 하이퍼 지역화와 국경을 초월해 최근 가장 큰 세계의 문화 수출을 얼마 동안 이끌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인 한류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같은 TV 시리즈, 기생충과 같은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스타가 아시아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를 지배하면서 사상 최고로 수요가 많습니다. 필리핀과 태국에서 영국으로, 그러나 이러한 한국 히트곡이 서구 세계와 그 밖의 세계에 그토록 호소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비자 트렌드의 디렉터인 포사이트 팩토리의 마고 페퍼스는 한류를 전 세계에서 퍼뜨리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와 음악을 통해 세계를 향해 한류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90년대부터 시작된 노력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서구 세계가 꽤 오랫동안 아시아 엔터테인먼트에 집착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애니메이션, 만화, J-팝 장면과 스튜디오 지브리, 포켓몬, 링, 오디션과 같은 문화적 히트로 가장 성공적인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이 갖지 못한 것은 지금 한국 문화가 추구하는 것, 디지털로 세계화된 세계입니다. 페퍼스는 한국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엉뚱하고 기발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주류는 아닙니다. 반면 한국 문화는 접근성이 매우 높고 한국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와 원형을 지닌 K-드라마와 이야기에 대한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진정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접근 가능한 보편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류는 특히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 K-팝 팬덤이 번성한 글로벌 디지털화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트위터의 글로벌 K-팝 및 K-팝 콘텐츠 파트너십 총괄 김현정 씨는 한국 콘텐츠의 성공은 K-팝 음악에서 시작된 헌신적이고 조직적이며 스마트한 팬덤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전 세계에는 K-팝과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라고 김 씨는 덧붙입니다. K-팝 음악 3세대 이후 팬덤은 SNS의 플랫폼의 발달로 열린 글로벌 커뮤니티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팬덤은 영향력을 발산하며 이들의 폭발적인 파워는 트위터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누구나 콘텐츠 제작자나 소비자가 될 수 있고 대화를 시작하고 새로운 정보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K-팝의 성지라고 불렸습니다. 최근에는 틱톡을 한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앤제이, 주림펑, 타이둠룽은 K-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팬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표현했습니다. 그룹 멤버들은 트위터 및 기타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팬들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 전념함으로써 그들과 강력하고 진정성 있으며 긴밀한 유대를 빠르게 구축합니다. 틱톡의 부상도 영향을 미쳤고 밴드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화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체 틱톡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K-팝 음악과 춤 동작을 모방하기에 인기가 있습니다. 브랜드는 특히 G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에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글로벌 경험입니다. 트위터의 경우 사람들이 좋아하는 K-팝 아티스트 및 전 세계의 K-팝 트위터 커뮤니티와 대화하기 위해 연결하는 곳입니다. 팬데믹 동안 K-팝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대화를 지배했으며 K-팝에 대한 75억 개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이 열정적인 커뮤니티는 브랜드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라고 김은 설명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트위터와 K-팝은 진정한 드림팀이 되었습니다. K-팝 트위터의 성장은 열정적인 글로벌 K-팝 커뮤니티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연결하는지 보여줍니다. 맥도널드는 지난 4월 더 BTS 미를 발표했고 페이머스 오더 런칭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는 미국에서 1위, 전 세계적으로 2위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브랜드들은 K-팝 스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K-팝 밴드는 팬들과 완전히 소통합니다.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하든 트윗에 답장을 보내든 방탄소년단과 같은 음악가는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칸타그룹의 소통 담당 부사장인 샌디프 두다는 그들은 항상 그들을 인정합니다. 이는 브랜드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소비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자신의 성공과 성장, 모든 것이 소비자에게 달려있다고 믿게 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문화는 아시아 전역으로 이동해 왔으며 2020년 태국 그레이앤제이는 K-팝 걸그룹 블랙핑크와 함께 K뱅크 고객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4주 이내에 50만 개 이상의 새 계정이 급증하는 것을 보았고 성공적으로 100만 장의 카드가 발행된 직불카드 브랜드를 창출했습니다. 타이듬농은 K-팝 유명인 밴드와 브랜드 간의 공유 메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K뱅크와 블랙핑크 캠페인은 태국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미래의 높은 구매력을 가질 연령대인 G세대와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브랜드 메시지와 걸그룹의 성공 비하인드 스토리 사이에 믿음의 힘을 실어라라는 핵심 메시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K뱅크가 공략하고자 하는 타겟 연령층에 맞는 접근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본 필리핀 스마트텔레콤은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한국 배우 현빈과 함께 브랜드 포지셔닝을 재개했습니다. 그레이 필리핀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아그네스 마르티네스는 스마트텔레콤은 한국 슈퍼스타를 브랜드 모델로 가져온 최초의 브랜드 중 하나였으며 이러한 한국 스타가 브랜드 인지도, 고려도 및 브랜드 사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비드의 잠금의 출현으로 한류 물결은 더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었고 빠르게 주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갇히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한국 영화, 음악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객은 대중문화의 새로운 것을 선도하고 구독자들에게 열정 포인트를 제공하는 디지털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한국 데이터 계획, 상품, 특별판 키트 등을 만들어 그들이 좋아하는 한국 스타를 커뮤니케이션에 포함시켰습니다. K-팝 팬덤은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고 페퍼스는 덧붙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들이 블랙 리브스 매러를 위한 기금 마련이든 인종차별적 해시태그를 도용하든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동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은 브랜드의 적극적인 구성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효과가 어디에서 오는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브랜드는 자신이 가진 힘과 영향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김은 팬들도 그들의 우상이 지원하는 대의와 자선활동에 헌신한다는 생각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엔 총회에 참석해 백신 접종과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은 그들의 우상을 지원하기 위해 BTS 아미가 아미 백시네이티드 2라는 새로운 트위터 캠페인을 시작하여 예방접종 이야기를 공유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전 세계 팬들의 입소문을 일으켰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K-팝 팬들은 트위터에서 매우 참여도가 높은 청중이기 때문에 트위터는 브랜드가 새로운 것을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K-팝 팬들은 문화와 일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감사 없이 한류를 타려고 하는 브랜드를 매우 잘 알고 있으므로 진정성이 확실히 K-팝 팬의 마음을 얻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류는 번창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받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페퍼스는 그것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포어사이드 팩토리 플랫폼 내에서 페퍼스가 프레임워크 내에서 본 최신 트렌드 중 하나는 다양화 및 탈식민화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비자가 브랜드와 회사를 보고 착취적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소대표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미디어를 볼 때 이 중 일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대중문화의 많은 부분을 실제로 지배해온 일종의 서구가 최고라는 사고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타는 서구 문화가 항상 미디어를 계속 지배할 것이지만 한국에서 오는 것은 신선하고 새롭다고 덧붙입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갈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지루해합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것을 원할 뿐이고 한국은 그것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된 전통적 가치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두타는 설명합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들이 감사, 존경, 겸손처럼 영속하는 가치는 현재 관객들이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시되는 방식은 매우 현대적이고 미래적이고 열망적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비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스토리를 실제로 밀어붙이려는 넷플릭스의 전략을 통해 우리는 미디어에서 영화의 지배가 끝나는 시작과 같은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고 페퍼스는 덧붙입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정말 공감할 할리우드 품질의 영화를 만들고 있으며 넷플릭스 가입자는 이에 대해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면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캐릭터를 보고 다른 문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추세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우리는 확실히 성장할 것입니다. 한류의 미래는 밝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는 분명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고 마르티네즈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음악, K-시리즈, 영화에 스며든 문화적 현상이며 이제는 한국 기술, 한식 및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한국 스킨케어 제품이 시장에서 넘쳐나고 있다. 모두가 갑자기 한국의 이슬처럼 빛나는 피부를 이상적인 피부로 보고 한국은 한국 영화의 영향을 받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성격에 매우 집중하고 우상을 영웅으로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팬들은 충성도가 높고 오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한류는 계속해서 더 커지고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페퍼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되면 미디어 환경의 콘텐츠 환경이 얼마나 흥미롭고 훨씬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비영어권 콘텐츠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이면서도 실제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보편적인 주제를 가진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동남아시아가 한류를 바라보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 한류를 바라보는 것처럼 동남아처럼 자연스럽게 한류가 생활 속까지 파고드는 그것이 진정한 문화적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